먼저 노화는 얼굴의 한 특정 부위만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부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 노화가 진행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팔자주름을 없애고 싶어요 라고 오셨는데 팔자주름이 꺼졌다기보다는 앞볼에 살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팔자주름만 시술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곳과 연결되는 눈 밑 광대 부위나 이벽 부위도 꺼져서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필러 시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필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실 필러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항노화 시술인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실리프팅, 스킨 부스터 등의 시술 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술입니다. 필러는 피부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주름을 개선하거나 볼륨을 추가하는 시술로 주입하는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폴리엘 락틱 액시드 등이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도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한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러로 수분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볼륨을 제공하며 탄력을 증가시킵니다.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부위에 따라 2년 이상까지도 지속됩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도 존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낮고 안전하게 흡수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피부에는 인체 내 히알루론산의 약 50%가 존재하며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게도 포함되어 윤활 작용을 돕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안구의 유리체와 각막에도 존재하여 눈 건강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장 좋은 점은 히알라제라는 효소 물질로 언제든지 원할 때 녹여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름이나 꺼진 피부의 볼륨감 등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다면 필러를 꼭 선택해야 합니다. 처진 피부의 이동에 중점을 둔 실리프팅 또는 늘어지고 처진 피부를 회복시키는 기계 리프팅 시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보통 트렌드라고 하죠? 요즘 시술 트렌드가 또 있을까요? 네, 오래전부터 동안을 원하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만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경향성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올록볼록하게 시술한 느낌, 예뻐진 느낌, 달라진 느낌 나도록 화려하다라고 얘기하는 시술을 원하셨고 또 그렇게 시술하는 게 트렌드였다면 최근에는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는 동안 시술, 항노화 시술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시술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고 비슷해 보이는 시술보다는 개인의 피부 상태와 얼굴형에 적합한 맞춤형 자연스러운 볼륨과 윤곽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필러로 성형을 원했다면 요즘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개선하거나 또는 앞으로 다가올 노화를 예방하는 것을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 좀 추천하시는 부위가 있을까요? 네, 우선 필러 시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 또 권하게 되는 부위는 노화로 인해 볼륨이 빠지는 중안면 부위인 눈 밑 광대와 앞볼, 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팔자주름 부위와 얼굴 윤곽선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이마, 그리고 관자, 옆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세 전후로 하여 노화가 진행되면서 얼굴 중안면 부위인 눈 밑 광대와 앞볼 부위의 볼륨이 빠지면서 입체감이 감소하고 더 진행되면 다크서클도 심해집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서 볼륨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서 40대가 되면 이와 연결되는 부위의 볼륨이 빠지면서 팔자주름과 이벽주름이 도드라지고 팔자주름이 심해져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40대 중반 이후가 지나면서 얼굴 윤곽선을 지탱하던 이마, 관자, 옆볼 등의 부위도 꺼지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얼굴 라인이 울퉁불퉁해져 땅콩형이나 해골형 라인이 되면서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티 안 나게 동안이 되는 시술 부위로도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시술 방법으로는 꺼진 볼륨과 무너진 얼굴선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필러를 피부 깊은 층에 주사하여 회복시킵니다. 원장님, 그러면 필러 시술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좀 부분이 있을까요? 네, 먼저 노화는 얼굴의 한 특정 부위만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부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 노화가 진행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팔자주름을 없애고 싶어요 라고 오셨는데 팔자주름이 꺼졌다기보다는 앞볼에 살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팔자주름만 시술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곳과 연결되는 눈 밑 광대 부위나 이벽 부위도 꺼져서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노화 부위나 진행 정도가 다르고 같은 사람의 얼굴 내에서도 부위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위만 딱 정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원하는 부위와 연결되어 고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면 같이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결정이 어렵다면 피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시술 부위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술이 그렇겠지만 필러는 특히 처음부터 과하지 않게 적당량을 시술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시술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러를 주입할 때는 원하는 용량을 정하여 조금씩 주입이 가능하지만 녹일 때는 녹이는 효소 히알라제를 일정 범위에 주사하다 보니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만큼 녹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러와 더불어 같이 시술하면 좋은 시술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술들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이마, 미간, 앞턱 필러의 경우에는 보톡스를 같이 시술해 주어야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시켜 움직임으로 인한 필러의 흡수를 지연시켜서 효과도 높이고 유지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팔자주름, 입엽주름, 옆볼, 턱선 부위는 리프팅 시술을 수차례 시행하여 얼굴 라인이나 처진 볼륨을 개선하고 시술한다면 필러를 소량을 주입해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원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한 번에 넣지 않고 조금씩 넣었을 때 네. 울퉁불퉁해지지는 않을까요? 네. 물론 그 매 한 번마다 어느 정도만 하고 중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으로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마무리를 하고 시술을 끝나기 때문에 한 번 시술로 울퉁불퉁해질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물질이 들어오는 게 좀 너무 무섭거든요. 네. 좀 위험하지는 않나요? 예, 아무래도 이물질을 주입한다, 이물질이 체내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불안함과 걱정은 필러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진 부위이기 때문에 필러를 권해드려도 이물질을 주사로 주입한다는 거부감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리프팅 시술, 콜라겐 재생 주사 시술을 권해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필러를 하시면 더 만족도가 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없애드리기 위해 피부와 해부학을 배웠고 안전성이 검증된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또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해 연마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피부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필러 시술이 잘못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실명과 피부 괴사입니다. 혈관에 필러가 들어가거나 너무 과도한 양의 필러로 주변의 혈관이 눌려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잘 파악하고 최대한 혈관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가능한 부위에는 되도록 캐뉼라만으로 시술하고 매번 시술 과정에서 철저하게 신경 쓰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티 안 나게 동안이 되고 가장 많이 시술하는 부위인 앞광대, 팔자주름, 앞볼, 옆볼 등의 부위는 꺼진 볼륨을 채우기 위해 피부 깊은 층에 끝이 뭉툭한 필러 시술 전용 바늘인 캐뉼라를 사용하여 시술하다 보니 미간이나 코 주변 부위보다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원장님, 요즘에 주베룩하고 필러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요즘 많이 하는 시술이지요. 주베룩도 주사로 주입하다 보니 필러가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사로 주입하는 것은 필러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주베룩은 통상적으로 일정량을 주입하고 주입한 직후 주입한 양만큼 채우거나 지탱하는 필러와는 다르게 피부 표면에 주사하여 일정 시간 후에 콜라겐을 자극 재생산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시술 후 모공, 잔주름 피부결이 개선되고 피부가 단단해지고 탄력이 개선되면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볼륨이 천천히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필러 시술이 필요하고 무언가 들어가서 남아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여유있고 장기적인 피부 개선을 원하신다면 주베룩 시술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 궁금해지는 게 네. 주베룩은 그러면 콜라겐 생성을 이제 유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필러만큼 나중에 다이나믹하게 효과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빠른 효과, 다이나믹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을 채우는 필러가 필요하고요. 주베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부분이 볼록해진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좀 부으면서 그런 건 있겠지만 그 붓기가 빠지고 나중에 일정 시간 동안 콜라겐을 재생하는 작용을 통해서 피부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기전 원리나 이런 게 좀 완전 다른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까 뭐 필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큰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약물이고 다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필러 시술과 필러 시술 시 고려하면 좋은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이었습니다.